다들 저번 주에 설 다 잘 보내셨나요? 저번 주에는 설이어가지고 진행을 못했었는데 이번 주에 다시 시작하고 다다음 주면은 아마 전 제품을 다 뉴트리라이트 제품은 다 소화할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원래는 제가 저저번 주에 저저번 주에 했었던 어디야? 카로틴 플러스서부터 식이섬유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식이섬유는 이게 원래는 차라리 프로바이오티스 제품이랑 같이 설명이 들어가줘야 돼서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좀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고요. 대신에 최근에 저희 아이 프로모션 눈과 관련된 프로모션 제품들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그 뒤에 있는 비전 아이들을 좀 앞으로 끌어왔어요. 식이섬유 대신에 비전 아이들을 끌어와서 눈 건강과 관련해 가지고 먼저 제품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설명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제품은 카로틴 플러스, 비전 아이디, SHN 서플리먼트, 아이언 폴릭 플러스 그리고 또 가리 비타민 그리고 파셀리늄 E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설명드려야 될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단백질까지 설명드려야 될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서둘러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2분이 지났어요. 네, 그러면 이제 화면 네, 이발했습니다. 머리가 답답해가지고. 네, 그러면 화면 공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지금 시작. 됐다. 네, 그러면 처음으로 설명드릴 제품은 바로 요 카로틴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비전 아이디랑 오메가3 해가지고 프로모션 하는데 사실 카로틴 플러스는 거기에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근데 카로틴 플러스는 이제 저희 제품군들 중에서도 가장 눈 건강이랑 연결되어 있는 제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또 빼먹고 갈 수가 없어서 카로틴 플러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설명은 잘 나와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카로틴 플러스를 얘기하기 전에 비전 아이디를 얘기하기 전에 왜 우리가 눈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뉴트리라이트 아메이가 이 눈 건강 관련해 가지고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고 또 프로모션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원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겠죠.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최근 현대인들은 전자제품 기기들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당장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컴퓨터나 핸드폰들도 전부 전자기기죠. 심지어 왜 저희 인간들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는데 원래 호모 일렉트로니스 그런 전기와 관련된 호모라고 부르는 학명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전자기기 제품들에 저희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기기를 만나서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가 훨씬 진화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진화를 하면서 더 안 좋아진 게 뭐냐면 당연히 정보망은 훨씬 뛰어나졌지만 안 좋아진 건 이제 우리 눈 시각적인 그런 것들은 굉장히 나빠졌다. 과거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좀 이따 설명드릴 청색광에 있겠죠. 청색광이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자외선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 핸드폰에 청색광 차단 그런 것도 필름도 붙이고 하지 않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눈 건강과 관련된 카로틴 플러스와 비전 아이디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가야 돼요. 자, 우리 눈 건강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비타민이 바로 비타민 A입니다. 카로틴 플러스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담고 있는 게 이 비타민 A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직접적으로 비타민 A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이따 설명드릴 카로티노이드를 담고 있긴 해요. 그 중에서도 카로티노이드를 담고 있는데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용어로 레티놀이라고 화학적 용어로 레티놀이라고도 하고요. 비타민 중에 제일 먼저 발견이 되어서 A 자가 붙었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가나 봐요. 그리고 1913년도 이 실험용 쥐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눈이 안 좋았대요. 그게 지방 성분 섭취를 통해 눈이 호전되는 것을 확인하고서 이게 지방 속에 비타민 A가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안구와 관련된 거에 좋다라는 거는 눈에 띄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야맹증이니 약신이
그거 관련된 모든 안구 건강과 관련해서 이 비타민 A가 직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세포, 그리고 촉촉한 피부, 성장 촉진, 뼈 관련된 비타민 A랑 칼슘이 또 만나면 뼈가 또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또 면역 작용도 있어요. 이 면역 작용은 제가 밑에 좀 조그맣게 설명을 드렸는데 무슨 말이냐면 말이 어려워서 바이러스가 왜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많이 얘기하지만 뭐 코라든지 입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피부에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피부도 가만 보면 구멍들이 많잖아요. 이 피부 속으로 침투하는 바이러스들도 있다고 해요. 걔네들은 뭐 구강을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막아야 되냐? 그거를 봤을 때 바로 비타민 A가 그걸 해준다는 겁니다. 비타민 A가 피부 자체를 뭐 아까 바로 지방 성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 자체를 촉촉하게 해주는 거예요. 유분기라고 할까요? 그런 걸 만들어서 피부 자체를 촉촉하게 한 다음에 바이러스들이 피부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게끔 막는 겁니다. 그걸 비타민 A가 해준다. 그래서 이게 면역작용과 관련이 있다, 연관이 있다라는 설명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하루에 1000IU 이하로 섭취하고 이건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과다 복용하시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IU 이하만 이게 양이 슬쩍 확 와닿지가 않으실 거라서 0.3mg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 0.3mg도 이따 얘기할 카로티노이드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레티놀, 비타민 A에 해당돼서 둘의 양이 또 달라요. 이건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티놀, 비타민 A의 뭐 분자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뭐 징그럽죠?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비타민 A 부족, 이제 논문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게 07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비타민 A 섭취량을 조사한 거예요. 33,069명의 조사군 중에서 무려 70.6%가 비타민 A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특히 유아기와 가임기 여성의 경우에 부족했다고 하고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떨어지는 비타민 A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제가 봤을 때 좀 사시는 분들이 지방기 많은 제품들을 뭐 음식들을 섭취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위에 기름칠 한다고 그러죠. 안구 건조증, 야맹증, 뭐 안구 관련된 질환 유발하는 거 비타민 A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부족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피부랑 관련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피부 건조, 뭐 각질, 여드름, 뭐 피부랑 관련된 온갖 질병들 당연히 이제 비타민 A 부족 시 생기는 거고요.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 생리불순과도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비타민 A를 내가 섭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으면 이거는 간과 췌장의 기능이 이상 있다라는 것을 좀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간과 췌장에 이상이 있을 때 비타민 A가 결핍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막 이게 설명이 들어가면서 복잡해져 가지고 이렇게만 대충 써놨는데 간과 췌장이 이상이 있으면 비타민 A를 좀 소화를 못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A가 많이 들어가도 뭐 간과 췌장이 아프니까 이게 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비타민 A가 농축돼서 쌓이기만 할 뿐이죠. 아까 말했잖아요. 쌓이면 안 좋다고. 이제 좀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네요. 저 말이 너무 빠른가요? 여러분들? 댓글이 안 보이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이렇다라는 설명을 좀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렇습니까? 비타민 A와 자, 베타카로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집중 좀 해주십시오. 아까 제가 카로티노이드 그랬는데 그 카로티노이드 중에 일종이 베타카로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알파카로틴도 있고 베타카로틴도 있고 감마카로틴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타카로틴이에요. 저희 이 카로틴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에서 들어가 있는 성분이 바로 베타카로틴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비타민 A, 그러니까 레티놀은 동물성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 베타카로틴은 식물성 비타민 A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시려나? 그래서 비타민 A, 즉 레티놀은 동물성 식품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순댓집에서 먹는 간이라든지 흔히 먹는 밀크, 우유라든지 뭐 이런 거에 있고요. 그 장점도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동물이다 보니까 동물성 비타민, 모든 동물성 비타민 혹은 뭐 동물성 관련된 제품들 다 좋은 게 뭐냐면 흡수율과 효율성 무조건 뛰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동물이라서. 그래서 과잉 섭취 시 문제는 독성을 띈다. 이게 다 문제입니다. 뭐 어느 동물성 비타민이건 다. 비타민 D를 제외하고요. 베타카로틴은 식물성 식품에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식물성 비타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김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뭐 우리 제품에 들어가는 뭐 좀 이따 말씀드릴 또 꽃도 그렇고요. 흡수율과 효율성이 근데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A 대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따져봤을 때 6대1의 비율이라고 해요. 6대1의 비율. 굉장히 차이가 나죠. 이게 근데
항산화 작용을 할 수가 있고 다 독성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동물성 비타민 A는 독성이 있잖아요.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그리고 비타민 A의 전구체로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베타카로틴이 재밌는 게 비타민 A가 우리 몸에 부족해. 그럼 베타카로틴이 알아서 그 부족량만큼 지가 비타민 A로 바뀌어요. 베타카로틴이. 이게 이해가 되시려나? 좀 더 이해 쉽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분자 구조인데 이게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말이 안 돼. 이게 왜 이해가 돼 하실 것 같은데 확 보면 이게 되실 게 이게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게 베타카로틴이고 왼쪽에 있는 게 레티놀입니다. 이 분자 구조가. 근데 이 베타카로틴이 딱 반으로 가르면 레티놀이에요. 그래서 뗐다 붙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할 때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에 비타민 A가 부족해 하면 쥐가 딱 떨어져 가지고 레티놀로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 비타민 A가 충분해. 그러면 그냥 베타카로틴으로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카로틴 플러스의 특장점입니다. 식물성 비타민 A인 베타카로틴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레티놀은 이거 못해요. 비타민 A는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안전성과 효율성도 모르겠어요. 안전성을 따진다면 베타카로틴 제품 무조건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무조건 빠른 흡수를 원하신다면 비타민 A 제품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그러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 베타카로틴은 적황색 안료라고 해요. 식물들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뭐 옆에 있지만 당근이라든지 뭐 펌킨, 뭐 호박이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런 제품들의 식품들에 들어가 있는 안료라고 합니다. 자, 근데 또 재밌는 게 흡연자와 비타민 A의 상관관계가 뭐 여러분 속설처럼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충 아시겠지만 혹시 여기 흡연자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보실게요. 자, 상호 연관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94년도에 핀란드의 한 실험에서 이게 발견이 됐어요. 연구에 참여한 29,133명의 흡연 남성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섭취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폐암 발생의 상대 위험도가 16%나 높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규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타카로틴 섭취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흡연자 입장에서는 폐암 발생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흡연자는 베타카로틴 제품을 좀 멀리 해달라 이 말인데 사실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뭐 이게 해가지고 체크 표시했는데 이것 때문에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과연 흡연이 위험할까요?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이 위험할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 믿습니다. 흡연이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베타카로틴을 피할 게 아니라 흡연을 피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핀트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흡연자분이 비타민 A를 섭취하려고 하신다 그러면 약간 그 양을 좀 적정량만 섭취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금연을 하시라고 하든가. 자, 그래. 그럼 왜 베타카로틴 플러스인가를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눈, 건강한 피부를 위한 풍부한 비타민 A라고 이제 뉴트리라이트가 설명을 했고요. 총 베타카로틴을 3mg을 주는데 5,000IU를 제공합니다. 이거는 레티놀이 아니에요. 베타카로틴입니다. 5,000IU를 제공합니다. 만 IU 이하입니다. 베타카로틴이기 때문에 비타민 A 흡수량이 레티놀보다 다소 떨어지는 단점은 있어요. 근데 비타민 A를 그대로 섭취할 경우 0.3mg만 섭취를 해도 만IU, 필요량인 만IU에 해당하는 비타민 A를 얻을 수 있지만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거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 5,000IU라고 하는 양이 비타민 A 같은 경우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5,000IU가 과하지도 적지도 않은 양을 적절하게 제공해주고 있다. 그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타사 제품의 경우는 근데 5mg까지 이거를 제공하는 경우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비타민 A가 정말 많을 시에는 간에 무리가 올 수 있어요. 무리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조그만 결정들이 뭐 몸에 생긴다고 하네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따 또 나오니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재밌는 건 또 제가 빨간 글씨로 친 두나리엘라 조류라고 하는 이 식물, 이 이상한 식물에서 나온 녹조류에서 나온 겁니다. 건강한 베타카로틴을 추출했다고 해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베타카로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카로티노이드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 이게 이겁니다. 이거. 이런 제품 없어요. 그리고 지방 0.4g을 함유하고 있다. 이거 지용성 비타민이니까 지방이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과 같이 섭취를 해야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네, 아시겠죠? 우리 지방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지방은 마리골드 추출물이에요. 마리골드. 마리골드는 이따 루테인 설명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나리엘라 조류. 이게 뭐냐 하실 텐데 이게 이쁘죠? 이게 핑크 플랑크톤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양반들이 이 고염도와 일조량이 많은
핑크빛 호수에서 주로 서식을 하는데 얘네가 핑크색이어서 핑크빛 호수가 된 거예요. 전 세계 4군데밖에 분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이 이 호수가 바다보다 무려 염도가 10배나 높고 생명체 자체가 이 두나렐라 조류 외에는 서식할 수가 없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서식을 하냐? 응? 염분과 자외선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카로티노이드를 자체적으로 녹조류가 생산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녹조류가 이 빨간색으로 팍 이 겉이 뒤덮이면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죠. 그 카로티노이드는 파이토칼라에서 적색식품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이게 바로 녹조류임에도 녹조류는 녹색이어야 돼요. 왜 최근에 언론에서 맨날 떠드는 녹조라떼 하는 그 녹색이어야 되는데 녹조류임에도 호수가 핑크색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카로티노이드를 자체적으로 생성을 해서. 카로티노이드 외에도 여기 두나리엘라 조류 안에는 마그네슘과 셀레늄 등 다양한 무기질까지 함유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 딱 제가 뭐 글로 뭐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아실 겁니다. 우리 제품이 어디서 만드는지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 어디 뉴트리서트 농장 어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거기서 만들어지는지 소개해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뒤져보니까 저 위에 호주 힐리어 호수라고 써 있는 저 사진이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기가 어딘지를 제가 구글어스로 뒤져서 찾았습니다. 호주 서남부에 이게 여기 조그마한 곳에 이 힐리어 호수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를 시방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빨갛죠. 빨간 호수에서 그 두나렐라 조류들이 살고 있고 거기서 이제 저희 카로틴 플러스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되게 가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제가 뭐 여행 가신 분이 있나 뭐 구글 봤는데 뭐 그게 많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 자꾸 갔다 하시죠? 아버님? 보기 좋게 좀. 옆에 이철영 스폰서님 오셔가지고 이제 카로티노이드가 뭐냐? 지금 설명드릴 게 너무 많은데 카로티노이드, 뭐 베타카로틴 있고 제아잔틴 있고 루테인 있고 이게 아마 가장 익숙한 카로티노이드 일종일 거예요. 제아잔틴이 루테인이 한 번씩 들어보셨죠? 베타카로틴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 이게 카로티노이드의 일종들이 총 600종이 있어요. 총 600여 종이 있는데 그 중에 이 3종이 눈과 관련된 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로티노이드 뭐 설명 길게 안 하겠습니다. 베타카로틴과 같은 카로티노이드는 비타민 A의 모체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과 위 건강에 도움이 된다. 체내 독소와 중금속을 배출하고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경우는 시력 개선에 도움을 주고 안압을 낮추는데 효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카로티노이드는 눈에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렵게 뭐 이거 뭐 따질 거 없어요. 이제 그러면 다음 비전 아이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비전 아이디입니다. 비전 아이디. 이거는 이제 요즘에 프로모션 하니까 뭐 좀 집중해서 이거 사이트 들어가니까 되게 자료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왕막의 중심 황반과 루테인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이 황반이라고 하는 이 여기에 구성 성분이 바로 루테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황반이 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 황반이라고 하는 건 안구의 망막에서도 이제 시신경 세포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해요. 이곳에서 이제 색을 감지하는 원추세포, 세 번째 동그라미인데요. 색을 감지하는 원추세포, 그리고 명암을 구분하는 간상세포가 이 황반에 많이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반이 나빠지면 무슨 일이 나겠어요? 색깔 구분이 안 되고 명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 그렇게 되시겠죠? 황반 색소가 떨어지면서 루테인이 떨어지면서 이제 그러니까 망막의 한가운데에서 시각 정보를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대뇌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명암과 색 그리고 형태를 파악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스마트폰 많이 활용을 하시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도 보고 있고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있는 청색광 때문에 블루라이트 때문에 바로 안구건조증 환자가 증가를 하고 안구건조증 환자는 왜 증가하겠어요? 이게 눈을 계속 뜨게 돼 있다고 해요. 전자제품이나 뭐 이런 거 집중도가 올라가면 원래 눈 떠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전자제품 볼 때 다들 집중하시잖아. 뭐 게임을 하거나 뭐 아니면 뭐 인터넷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할 때 계속 눈을 떠 있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니까. 그러면서 안구건조증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그리고 추가적으로 블루라이트 때문에 청색광 때문에 황반 변성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2016년도 이렇게 쭉쭉쭉 증가하고 있죠. 쭉쭉쭉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가장 1등 공신이 바로 청색광이다. 네? 이놈이 정말 나쁜 1등 공신, 이런 거를 줄여야 된다라는 건데
어떻게 대비를 할까요? 루테인 벌써 25살, 20대라고 나왔지만 정확하게는 25살 때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저도 벌써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29이라. 이게 낙하, 이게 고공 낙하를 해가지고 이제 51, 60 되면은 거의 뭐 없다시피 한. 그러니까 이 루테인을 충분히 섭취해서 바로바로 황반에다 루테인을 넣어줘야 이게 떨어지는 속도를 그나마 감소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떨어지는 건 막지는 못해요. 막지는 못해요. 이건 노화의 일종이라서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떨어지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늦춰야죠. 네? 저희 100세 시대인데 오래오래 살아야지. 60대 돼가지고 벌써 황반색소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늦춰가지고 이제 좀 더 루테인, 황반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제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만 40대 이상 성인 연령, 나이 관련 황반 변성 초기 유병률이 쑥쑥쑥 50대 가면 늘어나죠. 13.8%에 육박합니다. 이거 낮은 숫자 아닙니다. 굉장히 유심해야 될 숫자인 것 같아요. 위험합니다. 아, 길어요, 길어. 다 요약하겠습니다. 루테인은 강한 자외선의 일종인 청색광을 흡수를 해가지고 눈을 보호한다.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체내에서 루테인은 합성이 안 돼요.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음식으로만 섭취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루테인을 만들 수가 없어요. 루테인이 뭐가 많냐?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뭐 양배추, 배추, 옥수수, 상추, 호박, 뭐 계란, 노른자 등에 이게 다량으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 제품을 꼭 섭취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겠죠. 그 노년기에는 이제 아까 제가 25세 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노년기, 흔히 대한민국의 노년기는 아직까지는 65세 이상으로 잡고 있거든요. 변하진 않았어요. 아마 변할 것 같아요. 근데 노년기에는 루테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비전 아이디 제품, 뭐 비전 아이디가 아니더라도 이 루테인과 관련된 식품들은 꾸준히 신경 써서 섭취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나빠진 시력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빠지는 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식약처에서는 이 하루 권장량을 20mg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루테인 역시 지방 성분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과다 복용 시 위험합니다. 그래서 적정량을 섭취하라 라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과다 시 카로티노이드 결정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해요. 2016년도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용량의 루테인을 꾸준히 섭취하신 60대 여성에게서 카로티노이드 결정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안구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 위험하잖아요. 그것도 안구 안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충제 섭취 자체가 그 문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게 지용성 성분이니까 적정량 이상 섭취하는 것은 되도록 지양하자. 지향이 아니라 지양합시다. 그거는 저희 제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테인도. 루테인의 하루 권장량 20mg입니다. 그럼 어떻게 20mg을 섭취할 수가 있느냐? 이거 방울토마토예요. 방울토마토인데 방울토마토를 루테인의 하루 권장량 20mg을 섭취하려면 방울토마토를 하루에 670개를 먹어야 합니다. 670개. 예, 그리고 당근, 이쁘게 생긴 이 당근을 무려 21개를 먹어야 됩니다. 하루에. 자, 우리가 토끼입니까? 토끼예요. 저 못 먹어요. 못 먹어. 그래서 뭘 먹어? 요거 먹어. 요거. 비전 아이디. 저희 이 무식하게 누가 이거 먹고 있어요, 이거. 못 먹어요, 이거. 물려 먹더라도. 토끼 너무 귀엽네. 그 비전 아이디를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비전 아이디. 그럼 비전 아이디 뭘로 만들어요? 하고 물어보면 이제 마리골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마리골드 뭐 한국에서 금잔하라고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이건 좀 신기해서 멕시코의 국화라고 해요. 이따 또 이제 마리골드 어디서 재배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12세기 때부터 의약용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놀랍죠? 굉장히 오래된 인간의 친구입니다. 인류의 친구예요. 상당량의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플라보노이드가 식물성 항산화 성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루테인 섭취하겠다고 먹었는데 이 항산화 성분까지 같이 챙겨가는 거예요. 이 게이드. 이거 일거양득입니다. 식물성 항산화 성분까지 같이 챙겨요. 뭐 염증과 박테리아 대응하고 뭐 이런 거 주르륵 내려갑시다. 그리고 연고의 원료. 뭐 저희 연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후시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이 마리골드가 쓰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상처 부위에, 상흔 부위에 혈액 흐름과 산소량을 급증을 시킨답니다. 이 마리골드의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그렇게 증가를 시켜가지고 치료를 가속화한다고 해요. 가속화시켜서 이게 연고의 원료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이 마리골드가. 이쁜 꽃이죠.
피부의 수분량을 증가시켜서 피부의 탄력을 형성시킨다라는 것.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 상당량의 베타카로틴 그리고 루테인을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비전 아이디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비전 아이디가 나왔다라는 거. 자, 한번 봅시다. 우리 마리골드에서 추출하잖아요. 이 마리골드가 루테인, 여러분, 루테인 에스테르가 충분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루테인이 아니에요. 루테인 에스테르예요. 이거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자, 마리골드 이야기, 시드 필터링 시스템, 씨앗을 엄선한다. 이거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뉴트리서트 동장에서.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순도 높은 루테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일부러 손으로 뜯습니다. 손으로 수확을 해요. 이런 정성, 이런 지극정성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저는 낫으로 할 줄 알았는데 낫도 아니야. 이거 핸드컷. 영어로 핸드컷 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는데 손으로 뜯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 이거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손으로 뜯는 영상이 있는데 그거 한번 꼭 보세요. 되게 뭔가 초라해 보이지만 그 정성이 뒤에서 보입니다. 핸드컷 프로세스를 하고 있다. 되게 있어 보이는데 핸드컷 프로세스가 되게 있어 보이는데. 그 페루 사막 농장에서 이걸 재배한다고 하는데 이 마리골드라고 하는 꽃이 되게 건조한 지역에서 생장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페루 사막 농장이 페루 사막이 재밌는 게 한랭 사막입니다. 사막하면 와 더워 막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 최고 기온이 25도 이하예요. 지금 대한민국보다 살기 좋은 동네예요. 사막인데 이게 어디냐?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찾았어요. 전 지구 보는 거 되게 좋아해서 찾았어요 결국에. 이 좀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럼 네. 한랭 사막 근처 농장에 심어서 재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막이 하도 살기 좋은 동네다 보니까 별명이 꽃사막이라고 해요. 꽃사막. 꽃이 핀대요. 사막에. 얼마나 사막에 핀 꽃이 되게 이쁠 것 같지 않아요? 상상했는데. 그 외에도 식물 농축물로 빌베리 추출물이니 시금치 분말이니 블랙커런트니 하는 거 들어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빌베리 추출물입니다. 빌베리 추출물에 뭐가 들어있냐?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보라색 관련된 파이토칼라 중에 보라색 관련된 파이토칼라 중에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의 99%가 부족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빌베리 추출물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비전 아이디가. 예, 지렸다 씨. 안토시아노사이 이름 어렵죠. 그냥 안토시아닌이 들어갑니다. 오져버렸죠. 자, 그래 왜 비전 아이디인가를 봅시다. 말 길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루테인 에스테르 이거 하나 들고 가십시오. 루테인 에스테르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루테인 외에도 바로 카로티노이드까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일반 루테인과 관련된 타사 제품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루테인만 들어가 있어요. 루테인만 순수하게 루테인만 뽑아내는 거예요. 천연이더라도. 천연 제품들 많거든요. 똑같이 마리골드 추출한 거 많아요. 제가 막 검색해서 뒤져봤는데 많더라고. 근데 루테인만 뽑아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핸드컷 프로세스를 통해서 루테인을 살려가지고 루테인이 아닌 루테인 에스테르로 뽑아내는 겁니다. 이게 약간 액체 상태인가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품 성분이 체내에서 어떻게 흡수될지까지 고려를 한다는 겁니다. 루테인 에스테르가 윗속에서 분해돼가지고 루테인이 되고 나머지 성분들 카로티노이드는 다 또 뿜빠이 돼가지고 다 이게 몸속에서 할 일들 하는 거예요. 그 루테인 에스테르를 무려 20mg을 제공해드린다. 루테인을 따지면 루테인만 하면 10.8mg인데 여러분들 혹시 이거 가지고 막 검색하다 보면 루테인 에스테르랑 루테인은 별 차이 없어. 그렇게 막 뉴트리라이트 제품들 공격하는 영상도 제가 봤고요. 심지어 기사도 있고 심지어 논문도 있습니다. 제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가방끈 기신 분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 게 루테인 제품과 루테인 에스테르 제품은 목적 자체가 달라요. 루테인 제품은 순수하게 루테인만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루테인 에스테르 제품은 비전 아이디를 할게요. 비전 아이디는 루테인뿐이 아니라 카로티노이드까지 같이 공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같이. 쟤도 흥분했네.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거 보고서. 그래서 이것도 핀트가 잘못된 거예요. 루테인 에스테르는 정말 뛰어난 겁니다. 이거 과학적으로 무시할 게 못 돼요. 그거를 누가 인정받았냐? 바로 아메입니다. 제가 이거 건강기능식품 플랫폼에서 가져온 건데 맨 밑에 보십시오. 인정번호 해가지고 기능성 원료 인정. 제 2012년도에 한 거예요. 2012-22호 루테인 에스테르 원료명 맨 위에 원료명 루테인 에스테르 맨 아래 한국 아메이. 아메이가 인정받는 겁니다. 네? 이거 아메이만 쓰는 거예요. 루테인 에스테르. 혹 다른 제품 중에 루테인 에스테르 쓰고 있다라고 하면 아마 아메이한테 돈 주고 아마 지들 만들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거 유념해 주시고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루테인 에스테르로 여러분들 남은 2월달 그 프로모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마리골드가 나온다라고 제가 찾았던 공간이에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남아메리카입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남미 사람들 축구 엄청 잘하죠. 여기가 바로 칠레, 볼리비아 그리고 페루가 있는 동네입니다. 약간 서부 쪽인데 거기에서 바로 이 지역, 이 사막의 이름은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곳입니다. 이름은 아타카마 사막인데 1년 평균 기온이 19도밖에 안 돼요. 1년 평균 기온이 19도. 네. 아마 한 오늘 우리나라 날씨 정도 될 것 같네요. 우리나라 날씨가 오늘 최고 기온 16도까지 올라갔어요. 아니 오늘 우리나라도 그리고 세계에서도 근데 문제는 손꼽히는 건조 지역이라고 합니다. 손꼽히는 건조 지역.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마리골드가 자라고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를 찾아낸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에요. 이런 데를 전 지구에서 이 넓은 지구상에서 이런 데를 꼭 집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이게 이 아타카마 사막이 또 고비 사막이나 여러분들 아는 일반 사막하고 또 차원이 다른 사막인 거예요. 이 마리골드가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뉴트리라이트 이 과학자분들하고 이 관련되신 분들이 찾아낸 겁니다. 여기서 감탄을 금치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흥분했는데 좀 다른 제품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빠른가요? 지금 수두룩 빽빽인데 지금 남은 게 큰일 났습니다. 이거. 네, 혹시 빠른가요? 여러분들 제가 반응이 없네.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문희정리단님 답을 해주셔서. 자, 다음 제품은 이제 여성분들이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성분들보다도 여성분들이. 그 이유는 바로 아이언폴릭 플러스. 바로 여성에게 꼭 필요한 철분과 엽산, 비타민 B9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이언폴릭입니다. 철분과 엽산 같은 경우는 가임기 여성들에게는 필수 영양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주위에 소비자분들 중에 이제 임신하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 제품들을 추천하면 되겠죠. 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분과 엽산, 건강한 출산을 위한 필수 영양소다 해가지고 정리를 해왔는데 요즘에 결혼을 하는 나이가 저도 29이면 결혼할 나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계속 결혼할 나이가 남녀를 불문하고 다들 늦어지면서 고령 산모가 늘고 있다. 근데 이거 고령 산모뿐이 아니라 남성들도 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역으로 똑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체내 철분량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데 문제는 일상생활에서도 철분과 엽산 섭취가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조산아의 출생률 증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요즘에 조산아 출생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옆에 그래프도 가져왔는데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맨 마지막 그 흑백 그래프가 조산아 출생률 증가 추이입니다. 그 그래프의 증가 추이가 너무 급작스럽지 않나요? 막 치솟는데 이게 2003년 이즈음이니까 지금은 더 아마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산아의 경우 산모가 엽산 섭취가 부족했다면 오히려 또 문해증으로 제가 이거를 뭔지 몰라가지고 사진 검색을 했는데 한번 실어보려고 도저히 이건 실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이게 맨정신으로 볼 수가 힘든 거라서 이 문해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문해증 아이는 출생 후에 바로 사망합니다. 한 오래 있어봤자 3분인가 2분인가 이렇게 있다가 사망을 한다고 해요. 이런 경우 없어야겠죠. 그러니까 엽산 필요합니다. 건강한 태아의 출산을 위해서 그래서 철분과 엽산을 고루고루 드십시다. 영양 과잉세를 말하는데 오히려 철분은 떨어지고 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영양제 섭취가 부족한 임신부들 해가지고 그 임신부 중에서도 엽산이 가장 부족하다. 영양제 중에서 엽산, 칼슘, 아연, 철분이 부족한데 63.2%나 되는 분들이 이제 이게 식약처에서 제공한 건데 부족하다고 해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확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 출산한 이후 아이들 성장기의 아이들도 지금 철분이나 엽산이 부족하다고 해요. 문제가 있죠. 자, 철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속 철분 왕은 해가지고 바닥까지 나와 있는데 저희는 굴로 만들었습니다. 굴. 너무 꼴찌인 것 같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분은 적혈구 생성의 필수 요소다. 이런 거 다들 아실 거고 적혈구 속에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이 구성 성분 중에 하나가 철분이에요. 이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왔다 갔다 운반하는 운반차 트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헤모글로빈 철분 구성이라고 얘기 들었고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를 혈장으로 빼내는 그러니까 이게 산소랑 이산화탄소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할을 이 적혈구가 해주고 있다. 적혈구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호흡하는 이 호흡대사잖아요. 이게 다 산소가 들어갔다가 이산화탄소가 나갔다가 이 호흡에 그러니까 철분이 필요하다라고 구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흡에 있어서 철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에너지의 근원. 산소는 모든 신체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산소가 없으면 인간은 멈추잖아요. 호흡이 안 되면 뭐 물도 안 먹어도 죽고 뭐 음식도 안 먹으면 죽지만 호흡은 당장 호흡이 안 되면 당장 죽잖아요. 이 물과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호흡은. 그러니까 산소는 모든 신체 근원, 에너지의 모든 근원이기 때문에 이거가 멈춘다면 바로 사망으로 직결되는 문제가 있겠죠. 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린 겁니다. 바로 이거를 그림으로 이쁘게 나와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헤모글로빈을 통해서 산소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뭐 이런 역할. 조직세포가 필요한 공간에 산소를 적절히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헤모글로빈이라는 친구가. 네, 뭐 이런 거 하고. 철분 부족 시 증상. 가장 대표적으로 빈혈이죠. 뭐 두통, 탈모 뭐 이런 게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빈혈입니다. 빈혈. 딱 봐도 적혈구가 흐리멍텅해 보이죠. 육안으로 봐도 적혈구 수가 부족하다. 적혈구의 감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산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적혈구의 감소는 뭘로 이어질까요? 산소의 부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산소의 부족은 뇌도 산소가 부족해진다는 소리겠죠. 뇌는 산소가 가장 많이 필요한 공간이에요. 우리 신체 구조에서. 그러면은 뇌 기능이 멈춰. 그냥 졸도하는 겁니다. 예? 이 메커니즘이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철분 결핍성 빈혈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뭐 에너지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집중력 저하라든지 뭐 우울증이 뭐 이런 것들도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합니다. 철분 권장 섭취량입니다. 남성의 경우 청소년은 11mg, 성인은 8mg이고 여성은 많죠. 예, 15mg, 18mg, 임산부의 경우 무려 24에서 27mg까지 치솟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 일상생활 섭취량이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여성분들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빈혈 증상이 여성에게 더 많은 겁니다. 왜? 성인의 경우 여성은 18mg 이상을 섭취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15mg 이하만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빈혈 증상이 여성분들에게 많은 거예요. 여성분들이 이제 다달이 이제 마법을 겪지 않으십니까? 그때마다 이게 계속 쏟아내시는데 전부 철분을 계속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빈혈이 조금 더 빨리빨리 남성보다 더 발병률이 높은 거겠죠. 자, 이거는 이제 식약처에서 제공한 겁니다. 뭐 13mg나 임신 후에 권장 섭취량이 급증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이거는 제가 그래프를 만들어 봤는데 임산부 철분 요구량입니다. 임산부 주기를 따로 봤을 때 1분기, 2분기, 3분기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1분기는 13주 이하인데 이때는 월경이 사라져서 평소보다 철분 요구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한 남성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2분기 14주부터 28주 때가 되면 이때는 태아의 장기 기관들 혹은 신경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철분 요구량이 대폭 증가해요. 이거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이때 철분이 부족하면 뭐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그 3분기 29주에서 42주차가 되면 태아의 기관 형성이 이제 종료가 되는 시점. 그래서 서서히 철분 요구량이 감소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임신 기간 동안 약 700에서 1000mg의 철분이 필요합니다. 총. 근데 우리 아이언폴릭 플러스의 경우 하루에 15mg의 철분 섭취가 가능하고요. 42주간 매일 섭취한다고 가정했을 때 무려 4410mg의 철분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철분 흡수율은 다소 떨어져요. 흡수율을 고려했을 때 약 440에서 600mg 정도의 철분이 체내에 흡수될 수 있다. 즉 임신기간 동안 필요한 700mg의 철분 흡수량에 아주 근접하게 아이언폴릭 플러스가 제공해주고 나머지는 식품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쌍둥이의 경우는 2배. 당연히 2배죠. 2명이니까. 이거 너무 당연한. 새쌍둥이는 3배. 당연하죠. 철분은 체내에 완전히 흡수되는데 무려 6개월이 소모된다고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빨간 줄 안 쳤네. 6개월이 소모됩니다. 즉 제가 6개월 전에 먹은 철분이 이제 효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평상시 철분 수치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임신 계획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뭐 6개월 전부터 이제 철분 섭취를 좀 늘려가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를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왜냐하면 철분 섭취는 6개월까지 이어지니까. 6개월 후까지 이어지니까. 이거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꼭꼭. 철분의 종류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분의 종류는 햄철과 비햄철이 있어요. 말 어렵죠? 햄철은 동물성 철이에요. 동물성 철분. 비햄철은 식물성 철분. 우리 아이언폴릭 제품은 이거 둘이 짬뽕입니다. 굴이 들어가 있고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차츰차츰 햄철은 흡수율이 15에서 30%까지 올라가 있고
철분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이게 뭔 말인지 이거 어려워. 맨 마지막 봅시다. 뭐 타사 제품들 중에 우리 철분 제품이야 할 때 뭐 대부분 햄철인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돼지의 피, 블러드, 돼지 피로 만든 거라서 굉장히 그 제조 과정이 좀 더러울 수가 있습니다. 믿고 먹을 만하게 못 돼요. 근데 BM철의 같은 경우는 뭐 장단이 다 있어요. 흡수율이 다소 떨어집니다. 햄철보다는 훨씬 떨어져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뭐 4,400을 먹었는데 440으로 훅 떨어지잖아요. 그게 흡수율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서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항상성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항상성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체내에 철분이 부족하다 싶으면 갑자기 흡수율이 50%까지 치솟아 버립니다. 매직. 왜 뉴트리라이트가 식물성 비햄철을 사용했는지 여러분들 이제 짐작이 되실 겁니다. 여기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흡수율이 철분이 부족하다. 대한민국 사람들 아까 철분 다 부족한 거 보셨죠? 흡수율이 부족하니까 흡수율이 햄철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이걸 노린 거예요, 뉴트리라이트는. 근데 철분 함량은 상대적으로 높다. 뭐 이거는 분자 구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철분의 대략적 모습이에요. 이게 분자 구조예요. 햄철의 경우 이따시만한 큰 공이 하나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철분의 자체적인 함량 자체는 낮아요. 근데 분자의 구조가 분자의 덩어리가 커가지고 흡수율이 높은 거예요. 빵 때리고 들어가니까. 하나만 탁 치고 들어가니까. 근데 옆에 BM철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성 철분이죠. BM철 같은 경우는 막 중구난방이에요. 조그마한 것들이 막 저걸림마냥 막 있어요. 이게 철분 함량은 많아요. 상대적으로 많은데 분자의 덩어리가 작다 보니까 이 뚜껑이 딱 열려고 딱 들어왔을 때 지는 중구난방.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율이 다소 떨어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자가 워낙에나 많아가지고 흡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트라이트는 뭔 짓을 했냐? 뭐 했냐? 아까 햄철과 비햄철의 장단이 너무나 극명하게 보이셨죠? 이거 둘을 섞으셨다 보시면 돼요. 섞어봤다. 이게 비햄철만 들어가면 아까 너무 흡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아무 철분이 좀 충분하신 분들은 BM철만 먹었을 때 철분의 효과를 못 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을 섞었어요. 굴과 시금치의 만남, 이 교묘한 만남이 BM철의 철분 흡수율을 보완을 해버립니다. 가뜩이나 낮은 철분 흡수율을 높여가지고 올렸는데 얘가 또 뭔 짓을 해요? 50%까지 또 올려버려요. 잠깐만요. 기가 차죠? 자, 이런 제품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엽산입니다. 짧게 해야겠네. 엽산은 태아 신경 생성 물질입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왜 중요한지 빡 오실 거예요. 아기들 만들어지는데 아주 필수 요소다라는 거. 그리고 빈혈 예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 비타민 B12, 코발라민과 같이 섭취할 때 악성 빈혈에 효과적이고요. 이게 또 중요한데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감소시켜요.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가 굳는 현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안 굳게 막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이게 코발라민도 그렇고 엽산도 그렇고 뭐 피리독신도 그런데 이것들이 만났을 때 그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감소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비타민 B군 제품들이 대부분 그 호모시스테인 수치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아이언폴릭 아니더라도 다른 제품을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노리신 거라면. 근데 임산부의 경우는 아이언폴릭이 훨씬 낫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어요. 아이언폴릭 플러스로 하루 300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이 섭취가 가능합니다. 예, 임산부들 620 마이크로그램이 이제 필요하신데 우리는 300 마이크로그램을 제공해 드린다라는 점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엽산이 부족하면 태아의 신경관 결손이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 신경관 결손 태아 1000명 중에 0.9명. 이 적은 것 같죠? 근데 이게 막상 이렇게 또 밑에 수치 보시면 그렇게 적다고 안 느끼실 거예요. 보십시다. 엽산 섭취를 안 한 임산부 2052명 중에 무려 6명이 신경관 결손 태아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신경관 결손 태아가 뭐냐면 아까 문해증의 일종이에요. 신경이 형성이 안 된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척수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게 형성이 안 돼 있거나 어느 막 혹부령같이 어느 쪽에 막 혹이 탁 튀어나와 있거나 꼽추라거나 막 이런 좀 이상하게 태어나는 태아들을 말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엽산 섭취를 안 한 분들 중에 6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6명이나. 근데 엽산 섭취를 한 임산부 2104명을 조사했더니 전원 정상 태아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수치죠. 6명 되게 커 보이지 않나요? 이거 보고 되게 무서웠거든요. 엽산 너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엽산은 제가 그래서 정리한 게 이거 보고서 정리한 게 뭐냐면 엽산은 임산부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말씀을 꼭꼭 드리고 싶어요. 정말 무서운 수치인 것 같아요. 그래.
다 좋다 이거야. 그래, 천연과 엽산 한번 뭐라 그래, 대결을 한번 해봅시다. 합성엽산, 이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인공 영양소라고 합니다. 완전 뭐 대충 느낌이 오시죠? 얼마나 안 좋은지. 자, 이 복잡하니까 좀 잘 따라주시면 좋겠어요. 좀 복잡해요, 다소. 합성엽산이 있어요. 이건 폴릭 애시드라고 부르는데 이 합성엽산이 갑니다. 부대가 되면 어렵죠. 디하이드로폴레이트, 이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DHF만 기억해 주세요. 뒤에 설명할 게 좀 있어서 그래요. 이 디하이드로폴레이트로 분열이 되고요. 이게 또 이걸로 바뀌어요. 뭐 이름도 어려워요. 그리고 바뀌어서 활성형 엽산으로 바뀌어가지고 조직으로 이동합니다. 합성엽산 어렵죠? 어렵죠? 근데 잉여물질이 또 혈액으로 가가지고 뭔 짓을 하냐? 대사되지 않은 엽산이 체내에 많아져가지고 대장암과 전립선암을 유발시킵니다. 합성엽산이 그래요. 폴릭 애시드가 그런다고. 근데 천연엽산은 바로 갑니다. 이렇게. 뭐 거치지 않아요. 이 DHF를 거치지 않아요. 그래서 잉여물질 자체가 없어요. 잉여물질을 남기질 않아요. 대장암과 전립선암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천연엽산을 선택하시는 게 이제 맞겠죠. 천연엽산 폴레이트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이 어렵지만 이거예요. 그냥 이 빨간 줄만 기억해 주세요. 천연엽산의 경우 DHF, 이 이상한 엽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안전하게 활성형 엽산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성엽산은 너무 복잡다단해요. 복잡해. 복잡해요. 근데 그래도 장점은 있어요. 이 천연엽산보다 다소 흡수율은 높다고 합니다. 다소 흡수율은 높은데 고용량으로 섭취할 때 이제 암을 유발할 수 있다. 굳이 암 유발하는 걸 먹어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연엽산 드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 뭐 저토토 이거야. 왜 아이언 폴릭을 먹냐라고 봤을 때 아까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다소 떨어지는 비햄철의 흡수율을 햄철의 높은 흡수율로 보완한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철분 부족 시 흡수율을 무려 50%까지 올리게 하는 비햄철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햄철과 비햄철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비햄철의 경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비타민 C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 비햄철의 경우는 아세로라 C랑 세트다. 얘는 아세로랑 C랑 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무조건 공복 상태에서 드셔야 됩니다. 공복 상태에서. 이게 비햄철의 특징이에요. 특징이다 좀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긴 한 좀 불편하니까요. 근데 공복에 비타민 C랑 아이언 폴릭 플러스를 같이 먹으면 흡수율은 배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햄철과 비햄철의 장점 50%까지 플러스 알파 빠박 뭐 제곱수 배가의 원리 빠박 여러분들 사업 그래가지고 그렇게 뿌러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꼭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세로라 C랑 세트다. 이거 꼭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찍은 건데요. 제가 너무 이거 감동해가지고 찍은 겁니다. 뉴트리라이트 제품군들 중에 유일하게 실링이 은박지로 돼 있어요. 그 실링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은박지로 돼 있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이 실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전부 종이에요. 이게 뚝뚝 뚫리는 종인데 얘만 은박지예요. 그리고 뚜껑의 개봉부도 완전히 달라요. 이게 돌려 까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돌려 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그렇게 해놨냐? 철분은 공기에 노출되면 산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왜 저는 역사학과라서 그런 이거 많이 봤는데 옛날 녹슨 검들 막 보시지 않아요? 박물관 같은 데 가면 그게 다 산화철이에요. 철이 산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냅두면 산화되는 거예요. 다 뭐 녹슨 칼 되는 게요. 뭐 못 먹지 뭐 어떻게 뭐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별화된 타 제품들과는 완전히 달라쁜 포장법을 사용한 겁니다. 네, 여기서 한번 감동을 한번 느껴보시고 지나가도록 하십시오. 진짜 보네. 늦었다. 어떡하냐? 다음은 SHN 서플리먼트예요. 여기서 종료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엄마? 스폰서님. SHN 서플리먼트입니다. 빨리빨리 하도록 할게요. SHN 서플리먼트의 가장 핵심은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비타민 B7. 저 진짜 이거 준비하면서 가장 감동받은 게 얘예요. SHN 서플리먼트. 뉴트리라이트가 인체 과학을 그대로 이용한 제품입니다. 저번에 했던 비타민 D와 이거는 인체 과학을 그대로 이용한 제품이에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오틴은 옛날에 과거에 비타민 H라고 불렸다고 해요. 그 이유는 독일어로 아우트라고 하는 단어가 피부라는 뜻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부랑 관련되어 있는 비타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비오틴하면 피부, 바로 비오틴 이꼬르 피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물질 뭐 이런 거 다 어차피 다 피부로 가요. 피부.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는 제가 빨간 줄을 좀 쳤어요. 아까 임산부 얘기를 좀 많이 했으니까 일부러 넣었는데, 임산부의 경우는 비오틴의 과다가 유산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임산부분들께서 혹시 이 제품을 뭐 콜라겐 때문에 이 제품을 드시고 계신다고 하면은 다소 좀 말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임산부를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할 수가 없어서, 태아를 가지고 임상 실험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원인 규명이 안 됐어요. 다만 이제 동물 실험 뭐 이런 걸 해봤을 때 비오틴을 먹였을 때 유산의 확률이 높아진다라고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유념해 주시고, 혹시 임산부 소비자분들이 이 제품 뭐 콜라겐 제품 때문에 먹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한 애 낳을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꼭꼭 기억해 주시고, 한국인들 중에 무려 89.5%가 부족하다. 이거 옆에 제가 크게 해놨는데, 이 비오틴 제품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탈모들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저도 약간 좀 의심스러운데 이거 우짜스까 이거 많이 뭐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저 손톱도 문제 있거든요. 여러분 손톱 문제 있으신 분들이 막 손톱 물어뜯거나 막 이러신 분들, 비오틴 이거 가져가셔야 되는 영양소입니다. 또 이거 제가 맥주를 좋아해서 실어놨어요. 맥주가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1960년대 맥주 공장 노동자를 조사를 했더니 유난히 풍부한 머리숱과 좋은 머릿결을 갖고 있더라. 이거 독일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맥주에 비오틴 성분이 이빨 많아서 실제로 맥주 관련 종사자들이 탈모 발생률이 낮다고 해요. 여러분들 맥주 드세요. 소주 말고 맥주 드세요. 술 마실 거면. 맥주가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빨이 싫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맥주가 감탄하고 갑니다. 네. 참. 자, 비오틴의 에너지 생성 과정이에요. 여러분 어렵죠? 자, 치아 봅시다. 비켜. 그럼 이제 제가 한번 도식화해 볼게요. 좀 간단하게. 그래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아까처럼 잘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백질 대사부터 볼게요. TCA 회로라는 게 있어요. 우리 체내에는. 이게 뭐냐? 고등동물, 우리 고등동물이에요. 고등동물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루어진 에너지 대사 사이클을 말합니다. 모든 에너지 대사가 이 TCA 회로라는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TCA 회로의 곳이 아니라 TCA 회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백질을 우리가 섭취를 하잖아요. 딱 먹어서 류신이라는 게 뭐 단백질 아미노산 중에 있어요. 뭐 단백질 설명할 때 얘기하겠지만 류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비오틴을 딱 만나보면 에너지를 합성을 도와줍니다. 에너지 생성을 도와줘요. 이 비오틴이 류신을 도와줘서 에너지 생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단백질은 몸의 조직 구성 요소 중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다들 아실 거고요. 비오틴은 모발 구성 성분 단백질인 케르틴을 만들어내는 조 성분입니다. 케르틴. 왜 뭐 샴푸 중에 뭐 이 비슷한 이름 있지 않나? 어쨌든 케라스틴인가? 뭐 어쨌든 그 케르틴, 그게 케르틴이에요. 케르틴이 바로 모발과 관련된 그건데, 비오틴이 이래서 모발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대사 뭐 짧게 갈게요. 탄수화물 딱 들어갔어. TCA로 만났어. 이게 탄수화물 중에 대사하고 남는 게 있잖아요. 이게 비오틴을 만나면 지방으로 합성이 돼요. 탄수화물 만나서 썼어. 에너지 대사 썼어. 그게 남은 게 있어. 비오틴 만나 지방으로 합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 생성 후 남는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합성하는 게 비오틴입니다. 즉, 왜 지방 합성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뭐 우리 대부분 몸 구성 성분이 또 지방으로 돼 있어요. 뭐 피부도 그렇고 머리, 모발도 일부 지방이 있죠. 비오틴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머리가 푸석푸석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 지방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비오틴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비오틴이 부족할 경우에 또 이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다. 근데 또 아마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만 보고 야 그러면은 이거 살찌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해. 비오틴이 이게 지방 합성시키면 살찌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텐데 노, 아니라는 거. 아니니까 제품이 나왔죠. 이걸 설명드릴게요. 에너지 대사인데 탄수화물 먹었어. 아까 합성된 지방이 있죠? 거기서 단백질도 있어요. 쭉 갔어. 막 갔어. 비오틴 만났어. 막 비오틴 만났어.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탄수화물량 섭취량 줄이시죠. 여기 운동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탄수화물이 줄죠. 그러면은 탄수화물 대사량이 급감합니다. 이때 비오틴이 뭔 짓을 하냐? 단백질과 아까 합성됐던 그 지방 있죠. 그걸 태우기 시작해요. 그걸 태워가지고 에너지원으로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지방 묵혀뒀다가 다시 태워버려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지방을 없앤다.
이렇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다이어트 안 하시는 분들은 살이 찔 수도 있겠어요. 근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비오틴 제품이 지방을 만들어냈던 지방을 다시 태울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꼭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자, 당대사. 당대사는 다른 말로 탄수화물 대사예요. 포르당 대사인데 똑같아. TCA로 있고 탄수화물 들어가고 단백질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갔어. 지방 합성화가 들어갔어. 그 비오틴이 다 필요하죠. 비오틴 필요하고. 근데 탄수화물이 없어. 아까 그 운동하시는 분들 탄수화물이 없었어요. 그죠? 급감했죠? 여기 구체적 설명 들어갈게요. 이때 뭔지 알아? 비오틴이 글루코스라고 한 탄수화물 지가 만들어 버려요.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지가 비오틴 이 친구가 글루코스를 만들어 버려. 참 용한 놈이에요. 지가 탄수화물이 돼 버려. 그래가지고 탄수화물 부족으로 당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똑똑한 친구예요. 나보다 똑똑한 것 같아. 근데 이게 어디로 뭘로 이어지냐면 췌장의 휴식, 그러니까 췌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당대사예요. 근데 비오틴이 당대사를 해버리니까 췌장이 뭐야?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췌장의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이 비오틴이 오히려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췌장이나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비오틴 섭취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걔네들 쉴 수 있게 해주니까 간이랑 췌장이. 간이랑 췌장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이 타이밍을 주는 게 얼마나 신의 축복인지 그들에게. 여러분들 야근해 보셨지 않습니까? 맨날 이거 일하느라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우리 간이랑 췌장의 친구가. 이걸로 휴식을 줍시다. 비오틴이 부족해요. 어떻게? 막 이런 거 생기는 거예요. 손도 막 갈라지고 뭐라 그래 이거. 두피 빠지는 거. 탈모 생기고 근력 저하, 무기력증 생기고. 그렇죠. 쓸데없는 사람. 무기력증. 아까 에너지 대사랑 비오틴이 관련이 있으니까 이 무기력증도 올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여기서 이제 매직이 들어갑니다. 비오틴이 문제가 아니에요. 콜라겐이 문제인데 피부 속 진피층의 70%를 차지합니다. 무려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인체 단백질 중에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피부를 건물이라고 가져가면 콜라겐은 철근에 해당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철근이 부족하면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 엘라스틴이라는 성분도 있는데 이거 되게 익숙한 이름이시죠? 엘라스틴. 아마 샴푸 중에 하나 있을 텐데 엘라스틴은 접착제에 해당합니다. 뭐 철근을 이제 붙여야겠죠? 붙여야 뭐 그게 가운데 엘라스틴이 들어가요. 그리고 왜 우리 아메이 화장품 쓰시는 분들 히알루론산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가운데 히알루론산이라고 껴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맨날 이렇게 쳐다볼 때는 몰랐는데 여기 딱 히알루론산이 있으니까 이거구먼 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콜라겐은 단백질인 거 다들 아시죠? 왜 돼지 껍데기에 많다고 하잖아요.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은 섭취 시 위에서 아미노산이라는 걸로 분해가 돼버려요. 찢어져 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콜라겐 제품들, 타사 제품들 많죠. 이 글 보지 말고 제 설명 들으세요. 콜라겐 제품들, 타사 제품들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먹었어. 콜라겐이라는 성분을 믿고 먹었는데 피부 미용을 대부분 목적으로 뭐 드시죠? 그래서 내가 먹었어. 근데 이게 뭔 일이 나면 윗속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돼 버려요. 아미노산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쓸데없는 짓을. 그러면은 우리 제품은 뭘 하냐라는 이제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접 섭취 콜라겐은 어떤 식으로 콜라겐으로 옮겨가냐면 아미노산으로 위에서 뿜 빠졌잖아. 찢어졌잖아요. 이게 간에서 펩타이드라는 걸로 다시 합쳐집니다. 그리고 그 펩타이드가 다시 단백질로 뭉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콜라겐으로서 효능이 다소 떨어지는 겁니다. 돼지 껍데기 같은 이게 직접 음식 섭취하는 거나 아니면 콜라겐 성분으로 이루어진 타사 제품들은 그런 효능이 있는 거예요. 안 좋은 효능들이. 안 좋은 효능이라고 좀 떨어지는 효능들이 있는 거예요. 자, 다들 뭐 콜라겐 제품들 주의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SHN 서플리먼트 한번 드셔보시라고 권장해 주십시오. 그게 왜 그러냐면 콜라겐을 음식이나 영양제로 직접 섭취 중이라면 무조건 비타민 C랑 같이 드셔야 돼요. 우리 SHN 서플리먼트 비타민 C 들어가 있거든요. 같이 들어가줘야 콜라겐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 공식 기억해 주십시오. 비타민 C 플러스 아미노산 이꼬르 콜라겐이다. 이 공식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따가 설명이 또 들어갈 겁니다. 이거 제일 중요해요. 왜 빨간 줄 안 쳤지? 비타민 C 더하기 아미노산은 콜라겐.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 왜 SHN 서플리먼트냐? 아름다움을 위한 특별한 센스, 말도 멋져보러 1회 2정 1일 2회고요. 비오틴을 무려
275 마이크로그램. 무료라고 하니까 뭔 말이냐 할 텐데 옆에 제가 퍼센테이지를 적어놨어요. 917%입니다. 917. 제가 그래서 밑에 제가 제 감정을 써버렸는데 미쳤다고 제 감정을 써버렸는데 진짜 미친 거예요. 917%를 넣어놨고 BOT는 또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이게 체내에 막 배출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BOT는 또 장점이랄까요? 기능이 중에 하나가 수용성 비타민으로도 체내에서 나가지가 않아요. 할 일 다 하고 나갑니다. 비타민 C처럼 훅 나가는 게 아니에요. BOT는 남아있어 지 할 일 하고 빠져나가요. 얼마나 착합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무려 917%나. 거기다 플러스 알파. 비타민 C가 30mg이 함유돼 있다. 이거는 호스테일이나 뭐 쇠뜨기 뿌린가 뭐 그런 거라고 불러요. 호스테일이. 포도씨, 아세로라에서 추출을 했다고 하고요. 아세로 유명하죠.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거. 콜라겐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 콜라겐은 뭐냐면 돼지 껍데기, 돈피라고 하는데 한자로 돈피라고 써 있더라고요. 돈피에서 추출한 콜라겐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L시스틴, 이게 모발의 영양 성분 중 하나입니다. 이 L시스틴과 글리신 등의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 설명 들어갈게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콜라겐은 아미노산 플러스 비타민 C라고 했죠. 자, 여기 이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비타민과 아미노산의 조합으로 콜라겐을 체내에서 자체 생성할 수 있게 합니다. 정말 과학으로 똘똘 뭉친 제품이 저는 여기서 감동했습니다. 콜라겐이 부족해가지고 콜라겐을 먹어요가 아니라 콜라겐이 부족하면 네가 콜라겐을 합성하면 되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 C 30mg과 이 L시스틴과 글리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합쳐져서 콜라겐을 만들어냅니다. 콜라겐을 직접 섭취하는 건 극소량이에요.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극소량이고 아예 콜라겐을 체내에서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진짜 장점입니다. 일반 타자 제품들 콜라겐 직접 섭취랑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기다 BOT이 917%나 있어. 거기다가. 이거 뭐 안 먹을래? 안 먹을. 저는 이제 손톱이 상태가 안 좋은데 이거 꼭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콜라겐을 대량 보충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과학의 결정체다라는 점. 대신에 단백질과 비타민 C품과 같이 드시면 더욱 좋아요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10시인데 어떻게 마무리하나요? 남았어요? 이렇게 남았어요. 너무 됐어요. 리더님들한테 10분만 더 하고 하나만 더 하면 10분이에요? 리더님들 저 이제 가리 비타민 이제 진행할 건데 딱 10분만 저에게 조금만 더 시간 여유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피곤하시더라도 가리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진짜 제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걸 다 전달하느라 제가 막 이게 중언부언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유. 자, 가리 여러분 이거 마늘 관련된 건 아시죠? 뜯어보면 마늘에서 진동하는데 그 마늘과 관련된 제품입니다. 우리 무슨 민족입니까? 마늘의 민족이에요. 우리 엄마가 마늘 먹고 사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민족과는 배달의 민족에 우리 민족과 뗄 수 없는 관계인 마늘로 아주 건강히 만든 제품이다라는 거. 의성 마늘 왜 맛있는 마늘 있잖아요. 육종 마늘 같은 거. 마늘 먹고 싶은데 자 비타민이 뭐 언제 발견됐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임신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비타민 E가 처음 발견된 게 임신과 관련해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의외죠? 비타민 E 하면 항산화인데? 할 텐데 임신과 관련된 연구를 하다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라틴어로 자식이라고 하는 단어인 토코스라는 단어와 임신이라고 하는 페린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토코페롤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제 화학적 용어로 토코페롤이라고 불러요. 알파 토코페롤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임신 유지의 필수 요소다. 오늘 완전히 임산부 특집이네요. 임신 유지의 필수 요소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도 좋겠고요. 빛과 열에 강하기 때문에 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타민입니다. 더군다나 지용성 비타민이기도 하고요. 항산화 비타민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C랑 더불어서 항산화 비타민 중에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잘 따라주세요. 활성산소 아시죠? 활성산소가 뭔지 아실 거예요. 활성산소 중에 OH-라고 하는 좀 이상하게 생긴 활성산소가 하나 있어요. 걔한테 비타민 E가 전자를 하나 줍니다.
이게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 전자가 있고 뭐 이렇게 구성 성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전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타민 E는 죽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비타민 E가 자기를 희생해서 활성산소를 일반 산소로 바꾸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줘요. 근데 여기에 비타민 C가 딱 옵니다. 다 와가지고 비타민 E가 옆에 죽어 있어. 그래서 자기 비타민 C가 이제 뭐 하냐면 지 전자를 떼서 줘요. 그러니까 전자가 이제 분자의 심장을 생각하면 돼요. 심장. 자기 비타민 C가 딱 와가지고 자기 심장을 딱 떼가지고 비타민 E 옆에 쓰러져 있는 비타민한테 심장을 탁 박아줘. 그럼 비타민 E가 살아나요. 붐 살아나. 그럼 이제 비타민 E가 비타민 E로 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옆에 가서 또 활성산소 차가지고 걔한테 또 심장 떼서 줘. 이게 항산화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나 항산화 해야 돼 해가지고 비타민 C만 드시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비타민 E와 비타민 C와 여기에 코큐테까지 들어가는데 이거를 다 같이 드셔야 항산화 효과를 비로소 극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 항산화 사이클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일정량을 내가 섭취 안 하기 시작하더라도 이게 사이클이 저도 이게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보충 계속 해줘야 되지만. 근데 비타민 C만 먹거나 비타민 E만 먹거나 하면 항산화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활성산소가 있어. 얘가 나쁜 놈이야. 막 여기저기 찌르고 다녀. 그러니까 얘를 죽여야 돼. 그래서 뭘 하냐면 비타민 E가 자기 심장을 떼가지고 던져. 그래서 활성산소가 그걸 맞고 탁 죽었어요. 으악 하고 죽었어. 없어졌어요. 근데 비타민 E도 이제 심장이 없으니까 걔도 쓰러졌어. 쓰러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때 옆에서 비타민 C가 아이언맨처럼 딱 등장을 해가지고 지 심장 떼가 줍니다. 그 비타민 E가 부활했어. 빠밤 부활해가지고 옆에 있던 활성산소한테 또 지 심장도 던져요. 이게 사이클. 그래서 활성산소가 계속 제거돼요. 주기적으로 제거가 되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짝짝짝짝짝. 이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서 꼭꼭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막 좀 쉽게 설명하려고 막 그림 자료도 찾아봤는데 다 어려워가지고 이제 말로 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서 말로 했습니다. 자, 비타민 E 효능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해서 활성산소 제거 이거 뭐 필요 뭐 면역 비타민이라는 거 이거 요즘에 코로나 관련해서 이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면역력 강화식품이다라는 거. 여기서 마늘 똥. 이 YTN에서 연합뉴스에서 광고한 거, 광고랜다. 뉴스 나온 거예요. 언론 나온 거예요. 마늘이 면역력 관련된 강화식품이래. 그러니까 우리 뭘로 만들어? 마늘로 만들어.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 YTN에서 다 광고한 거예요. 근데 이제 비타민 E가 어디에 풍부하냐? 이거 뭐 제가 뭐 쪼르르 정리했지만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약간 좀 기름, 뭐 견과류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뭐야? 약간 좀 제조 과정에서 이상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좀 찝찝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해? 마늘로 해. 자,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제가 뭐 주위 분들인가 아니면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뭐 대부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시냐면 요즘 오메가3 제품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오메가3 제품에 비타민 E가 있어. 그래서 난 안 먹어도 돼 하시는 소비자들이 있대요. 제가 뭐 유튜브로 이거 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오메가3 제품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타사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우성 씨가 광고하는 모 회사의 모 오메가3 제품의 성분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비타민 E를 보실게요. 3.3mg 알파 토코페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30%라고 하는데 개똥 싸고 있고요. 이게 뭔 말이냐면 타사의 많은 오메가3 제품들이 자기 제품에 비타민 E 성분이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광고를 하고 있다고요. 광고예요. 이는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극소량을 집어넣은 것뿐입니다. 극소량. 이게 신체에 뭐 역할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비타민 E로 기능하기에는 진짜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턱없이. 이걸 먹겠다고 뭘 이 오메가3도 비타민 E 채울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근데 뭐 난 오메가3 제품 뭐 이렇게 했고 심지어 제가 가져온 이 회사의 이 제품도 당당하게 자기는 비타민 E 가지고 있다고 빵 때려놨었어요. 그 딱 까고 보니까 3.3. 이 쥐똥만한 걸로 뭐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참고로 제가 적어놨는데 대한민국 1일 비타민 E 권장량이 10mg입니다. 10mg. 10mg이 무슨 말이냐면 너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으려면 10mg이 필요해라고 실력자가 정해준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려면 필요한 게 10mg인데 3.3 줘놓고 자기 광고하고 자기 비타민 들어있다고. 이런 걸 두고 과잉 광고 혹은 지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뉴트리라이트 오메가3 제품은 여기서 오메가3 갑자기 나오는데 우리 제품 같은 경우는요. 무려 40mg의 비타민 E가 있어요. 40mg.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게. 이래야 비타민 E가 들어있다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래야. 어디 가서 3.3 가지고 뭘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갑자기. 천연대 합성입니다.
비타민이 보실게요. 3.41입니다. 월등하죠? 천연 비타민은 참고로 원료 표기로 여러분들 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디토코페롤이라 적혀 있습니다. 원료 표기에. 천연은 무조건 디토코페롤이라 적게 돼 있어요. 합성은 DL-토코페롤이라 적게 돼 있습니다. DL-토코페롤이라 적게 돼 있어요. 천연과 합성의 단위 자체가 다릅니다. 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천연이 무조건 높아요. 무조건. 근데 이것도 주의해 주실 게 400IU 이상 섭취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다음에 식이섬유도 얘기 드리겠지만 얘가 장내 잡균들을 제거할 우려가 있어요. 비타민 E가 피하 구별을 못하고 많아지면 막 다 죽여버려. 그러면은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먹잖아요. 유익균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IU 적정선을 지켜주시. 어차피 저희 제품 그 적정량만 드시면 돼요. 그 이상 넘어가지 않으시면 돼요. 너무 넘어가면은 얘가 갑자기 피하 구별 못하고 막 찔러 다니고 다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익균까지 죽을 우려가 있으니까 그러진 말아주시라. 400IU 저희 권한 적정량만 드셔라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서 합성 토코페롤 바로 나오죠. 보이시나요? DL 토코페롤이라 적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대놓고 자기 합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렇게 적게 돼 있어요. 솔직한 거예요. 이렇게 적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찍은 우리 제품이에요. 잘 나왔다. 디토코페롤 당당하게 적혀 있죠. 저희 제품입니다. 디토코페롤. 짠. 마늘로 만든 거 천연 제품이다라는 거 이제 광고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 왜 가리야? 그래서 왜 가리를 먹어야 돼? 하면 비타민 E 함유량이 무려 37.25IU인데 이게 1일 권장량의 227%입니다. 아까 그 900보다는 좀 덜하지만 비오틴의 227% 이것도 많은 거예요. 엄청 나요. 천연 마늘 분말을 이제 표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천연 마늘 분말을 무려 600mg을 압축해서 넣어서 제조합니다. 600mg을 압축해서 넣었어요. 압축해서 2개월 분량이고요. 이 월 10,000원거리예요. 월 10,000원거리. 대박이지 않습니까? 만 원이에요, 10,000원. 이게 거기다가 파슬리 농축물을 가지고 있어요. 파슬리 안에 뭐가 있냐면 비타민 A와 비타민 C 그리고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게 비타민 A, C, E가 함께 항산화 사이클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걸 에이스라고 부를게요. 비타민 에이스, A, C, E. 얘네가 항산화 사이클을 만들어내서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슬리 농축물을 넣은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비타민 E만 넣기 좀 뭐하니까 야 그래 비타민 A와 C까지 다 넣어서 항산화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파슬리의 장점이 뭐냐면 이게 마늘 냄새가 좀 강하잖아요. 드셔보신 분 아실 거예요. 좀 있기 때문에 그 약간의 박하 냄새 같은 게 좀 드셔보시면 아는데 그게 바로 파슬리 향이에요. 그러니까 마늘 냄새를 좀 억제해주는 좀 마늘 냄새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좀 억제해주는 효능도 있다. 뭐 이건 건강이랑 상관없지만 뭐 그런 효능도 있고요. 결정적으로 가리 비타민이 차이점을 둔다라고 하면 저는 이걸로 말씀드릴 거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알리티아민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설명 들어갈 거예요. 알리티아민이에요. 어려우신가요? 알리티아민.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알리티아민이 뭐냐 들어갑니다. 마늘을 통한 알리티아민 형성입니다. 체력 에너지 활성화와 관련이 있어요. 마늘은 원래는 알리신이 아니라 알리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티아민이 들어가 있고 비타민 B1이죠. 그리고 칼슘, 아연, 철, 셀레늄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마늘을 씹어서 알리인이 부사지면은 냄새가 강한 알리신으로 바뀌어요. 그게 알리신이 되는 거예요. 알리신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면역 기능을 강화해주고요. 심혈관계 개선 효과, 혈압, 콜레스테롤 뭐 이런 거 다들 아시니까 생략하고 마늘을 생으로 섭취할 때는 알리신이 활성화가 됩니다. 저희 생제품이잖아요. 구워서 나오진 않아요. 생제품이 알리신이 활성화가 돼서 티아민과 비타민 C의 기능 활성화시키고 우리 성기능, 특히 남성의 성기능 활성화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알리신과 비타민 B1, 티아민이 합치면 알리티아민이 되고요. 이 알리티아민은 기존의 비타민 B1인 티아민보다 흡수율이 10배에서 20배 정도 상승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신진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게 피로회복의 직방입니다. 그래서 마늘 먹으면 뭐 피로회복이 뭐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알리티아민을 형성한다. 여기에 목적이 있다. 유트라이트는 알리티아민을 목적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 파슬리까지 합쳐서 항산화를 목적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알리티아민과 항산화 이렇게 목적으로 가리 비타민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늘을 저희 구워서 많이 드잖아요. 삼겹살 먹을 때 구워서 많이 드시는데 이때는 항산화 효과가 무려 50배나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구워서 만드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거보다 항산화 효과가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뭔 짓을 했냐? 파슬리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넣었다. 에이스, 아까 말했죠. 비타민 에이스가 사이클을 만들어서 항산화 효과를 증강시킨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다 넣은 데는 이유가 다 있어요. 다. 찾아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하시면 정말 계속해서 놀라울 따름입니다. 네. 이 맞춰야 되나요? 질문 많아. 혹시 여기서 이제 마칠게요. 더 나아가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질문이 네. 비타민 E 함량 엄청 많죠. 227% 어마어마합니다. 가리 정말 좋지 않나요? 가리하고 SHN 서플리먼트는 정말 감동한 제품입니다. 다음은 잠깐만. 네,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파셀리눔 2부터 준비한 게 많은데 파셀리눔하고 가리하고 가리했고 파셀리눔만 남았네. 파셀리눔하고 단백질 제품 남았고요. 여기에다가 다음에 또 추가로 뭘 해야겠죠? 다음은 원래는 다음 시간에 제가 소팔메토까지 하려 했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네. 이거 지금 속도를 보니까. 다음 시간 광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왜 기대해도 좋은지. 오메가3 제품. 뭐 하실까요?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밀크시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크시슬까지 해보겠는데 다음 시간에 저는 좀 중요할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요즘에 가장 핫한 아이템 프로바이오틱스 때문입니다. 예, 저 뉴트리라이트만 좀 다루고 있는데요. 다른 거는 이제 제가 공부할 여력이 없어요. 뉴트리라이트만 공부 벅찹니다. 근데 아마 계속 진행되면 다른 제품들도 할 것 같아요. 아니 하겠죠. 해야죠. 네네네. 저 공부 제가 저를 갈아 넣어서라도 저 진짜 저 갈아 넣고 있어요. 저 일주일에 지금 잠 몇 시간 잤는지 모르겠어요. 오메가3 속 비타민이 천연과 합성의 차이? 어느 제품이 합성이 들어가 있나요? 비타민 E가? 무슨 말씀이시지? 똑같아요. 똑같아요. 표기는 비타민 E는 나라에서 국제적으로 똑같아요. 무조건 표기를 뭐 오메가3에 들어있건 뭐 어디야?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비타민 E 제품이건 똑같이 디토코페롤이라고 하면 그겁니다. 천연입니다. DL은 그거 합성이고. 근데 여러분 보시면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보이실란가 모르겠네. 보이시나요? 아까 내가 그걸 보여드렸나? 아니 안 보시면 여기 뒤에 뭐 비타민 E 해가지고 25mg 알파 T2라고 써 있잖아요.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알파 T2라고 써 있는 거. 이거는 합성이고 천연이고 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알파 T2는 합성과 천연 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원료 표기를 보시면 돼요. 비타민 제품은 원료 표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본 겁니다. 원료명에 그게 적혀 있어요. 원료명. 그러니까 영양 기능 정보에는 그냥 비타민 E 이름으로만 적혀 있는 거고 비타민 E 이름인 토코페롤 T2로만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건 합성이건 천연이건 똑같아요. 근데 원료 표기, 원료명 표기를 보면 이제 합성과 천연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타사 제품들 중에 천연 제품들 중에 진짜 쥐똥만큼 넣어놓고 천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한국은 그런 데 좀 관대하거든요. 천연을 1%만 넣어도 우리는 비타민이 천연 제품이야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표기가 가능해요. 디토코페롤이라고. 그래서 그런 건 좀 주의하셔서 만약에 뭐 그러실 분은 없겠지만 소비자들 중에 됐다 그냥 가리 드세요. 이게 최고예요. 뭐 딴 제품 필요 없어. 뭐 원래 표기면 비타민이 궁금하시면 타사 제품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진짜 다들 DL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혹은 D라고 적혀 있어도 함량이 정말 극히 낮아요. D라고 적혀 있는 게 없진 않더라고요. 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네. 설명이 됐나요? 손성미 대표님? 비오틴이 빠진 이유는 혹시 무엇 때문일까요? 저도 궁금한 겁니다. 저도 못 알아냈어요. 저도 이게 이스트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트비가 이제 맥주 효모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건 제가 한번 뉴트리라이트 그 회사에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저도 궁금했거든요. 여쭤봐서 제가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왜 비오틴이 없지? 아, 네네. 같이 알아봅시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이제 질문 카톡으로 받고 마무리해도 될까요? 다음 주는 금요일 9시. 다음 주는 리더님들 금요일 9시에 진행을 할 거고요. 프로바이오틱스하고 오메가3 제품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3 제품과 프로바이오틱스는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제품,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여 가장 인기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이런 늦은 시간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좀 속도를 내가지고 다 끝냈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중언부언하지 않고 확실하게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